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지식생활입니다. 깻잎 완전 정복, 그 대장정의 마지막 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1편에서 깻잎이 가진 뇌 건강과 항암 효과 등 놀라운 생명력을 확인했고, 이 편에서는 그 좋은 효능을 온전히 우리 것으로 만드는 완벽한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는 최고의 약초가 들려있고 그 약초를 다루는 방법까지 알게 된 셈이지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3편에서는 바로 그 마지막 퍼즐,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깻잎이 보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하는 궁합의 과학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민조합으로 믿어왔던 돼지고기와 깻잎, 과연 이보다 더 좋은 짝꿍이 있을까요? 혹은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함정은 없을까요? 깻잎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2배, 3배로 만들어주는 천상의 짝꿍과 반대로 깻잎의 좋은 성분을 모조리 파괴하는 최악의 원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까지 모두 보셔야 비로소 깻잎의 모든 지혜를 얻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 식탁을 완성할 마지막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하오니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이 유용한 정보를 주변 분들과 나누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깻잎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환상의 짝꿍들부터 만나보실까요? 그럼 먼저 깻잎의 효능을 2배, 3배로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들부터 만나보실까요?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함께 먹었던 음식들 속에 사실은 우리 몸을 살리는 놀라운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벗겨보며 여러분의 식탁을 최고의 보약으로 만드는 지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나볼 깻잎의 짝꿍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우리의 국민조합이지요. 바로 돼지고기와 소고기, 즉 육류입니다.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삼겹살 한 점을 집어 향긋한 깻잎 위에 올리고 마늘과 쌈장을 더해 입안 가득 넣는 순간의 행복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단순히 맛만 좋은 것이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서로의 단점은 완벽하게 채워주고 장점은 극대화하는 그야말로 교과서적인 궁합이라는 사실을 아셨나요?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우리 몸의 근육과 에너지를 만드는 아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육류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와 면역력에 필수적인 비타민 A나 비타민 C, 그리고 장 건강에 중요한 식이섬유가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바로 깻잎입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A와 C가 아주 풍부해서 고기만 먹었을 때 부족해지기 쉬운 비타민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깻잎은 고기를 먹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관리해주는 해결사의 역할도 합니다. 고기를 먹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혈관 건강에 좋지 않은 콜레스테롤이지요. 깻잎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마치 스펀지처럼 우리 몸에 들어온 과도한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의 일부를 흡착해서 몸 밖으로 함께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고기를 높은 온도에서 구울 때 어쩔 수 없이 생겨나는 여러 발암 물질들을 깻잎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서 중화시켜 그 독성을 줄여주는 고마운 역할까지 합니다. 깻잎 특유의 향을 내는 페릴 라케톤 성분은 기름진 고기의 소화를 도와 속을 편안하게 해주니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기를 위한 맞춤형 경호원인 셈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깻잎은 고기의 장점마저 더욱 빛나게 만들어줍니다. 육류의 풍부한 철분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이 철분은 비타민C를 만났을 때 흡수율이 날개를 단 듯이 더욱 높아집니다. 깻잎의 풍부한 비타민C가 바로 그 날개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드실 때 깻잎을 함께 곁들이는 것은 맛과 영양, 그리고 건강까지 한 번에 잡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몸의 기력을 보충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관,
바로 뇌를 위한 최고의 궁합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깻잎의 두 번째 환상의 짝꿍은 바로 들기름과 호두, 잣 같은 견과류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거나 치매 예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1편에서 우리는 깻잎의 로즈마린산 성분이 뇌세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배웠지요. 그런데 이 로즈마린산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항산화 성분입니다. 반면에 들기름이나 견과류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는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 성분들입니다. 우리 뇌세포의 세포막, 즉 뇌세포를 감싸고 있는 벽은 대부분 지방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들기름과 견과류의 풍부한 좋은 지방산들은 바로 이 뇌세포의 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재료가 되어주고, 지용성인 비타민 E는 이 지방으로 된 세포벽이 산화되어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깻잎의 로즈마린산 군대가 뇌세포의 수용성 구역을 지키고, 들기름과 견과류의 오메가-3와 비타민 E 군대가 뇌세포의 지용성 구역, 즉 세포벽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치 육군과 해군이 힘을 합쳐 육지와 바다를 동시에 방어하듯이 수용성 군대와 지용성 군대가 힘을 합쳐 뇌세포의 안과 밖을 모두 든든하게 지켜주니 그야말로 철벽 방어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깻잎 나무를 무칠 때 마지막에 들기름 한 방울을 떨어뜨리거나 깻잎으로 샐러드를 만들 때 호두나 잣을 한 줌 뿌려주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소중한 뇌 건강을 지키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챙겼으니 이제 우리 몸을 꼿꼿하게 지탱해주는 기둥, 뼈를 위한 최고의 조합을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짝꿍은 바로 두부와 멸치입니다. 이 편에서 우리는 깻잎이 시금치보다 5배나 많은 칼슘과 그 칼슘을 뼈에 붙여주는 비타민 K가 풍부한 뼈 건강의 왕이라는 사실을 배웠지요. 바로 이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조합이 두부와 멸치입니다. 두부와 멸치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칼슘 공급원입니다. 앞서 집을 짓는 것에 비유했듯이 두부와 멸치는 뼈라는 집을 짓기 위한 최상급 벽돌을 아낌없이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깻잎은 이 벽돌들을 그냥 쌓여있게 내버려 두지 않고 제자리에 착착 붙여 튼튼한 벽을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 즉 비타민 K를 공급해 줍니다. 재료 공급원과 기술자가 만났으니 뼈라는 집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지겠습니까? 멸치와 깻잎을 함께 볶아 밑반찬을 만들거나 두부를 으깨 깻잎과 함께 전을 부쳐 드시는 것은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뼈의 밀도를 높여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아주 훌륭한 건강 요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네 번째 짝꿍은 크기는 작지만 아주 위대한 조력자, 바로 레몬과 식초입니다. 깻잎쌈을 싸 먹을 때 쌈장에 식초를 한두 방울 떨어뜨리거나 깻잎 무침에 레몬즙을 살짝 뿌려주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단순히 새콤한 맛을 더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깻잎의 풍부한 칼슘이나 철분 같은 미네랄 성분들은 사실 우리 몸에 그대로 흡수되기에는 조금 낯을 가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몬이나 식초의 풍부한 구연산이라는 성분이 이 낯가리는 미네랄의 손을 꽉 붙잡고 우리 몸이 흡수하기 아주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킬레이트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구연산이라는 친절한 안내자가 깻잎 속 미네랄을 우리 몸속까지 안전하게 에스코트 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깻잎의 좋은 미네랄 성분들의 흡수율을 몇 배나 높여줄 수 있으니 앞으로 깻잎 요리를 하실 때는 상큼한 레몬이나 식초를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기, 들기름과 견과류, 두부와 멸치, 그리고 레몬과 식초까지 오늘 소개해드린 깻잎의 환상의 짝꿍들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식탁 위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깻잎과 함께하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환상의 짝꿍들을 만나보니 앞으로의 식탁이 더욱 건강하고 풍성해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드시지요? 하지만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음식의 세계에도 빛이 있으면 반드시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효능을 가진 깻잎이라도 누구와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그 좋은 성분들이 힘을 잃거나 심지어 우리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혹은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깻잎의 궁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같이 먹으면 좋지 않다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지혜로운 안전장치와도 같은 이야기이니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할 최악의 궁합은 사실 특정 음식이 아닙니다. 바로 만성 신장 질환이라는 특정 건강 상태와 깻잎의 만남입니다. 이 부분은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주변에 해당되는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꼭 이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콩팥, 즉 신장은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내 소변으로 내보내는 아주 중요한 정수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만성적으로 저하된 분들은 이 정수기 필터가 고장난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정 성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칼륨입니다. 깻잎에는 혈압을 조절하고 몸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아주 이로운 미네랄인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과도하게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혈액 속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상태를 고칼륨혈증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우리 몸에 아주 위험한 신호를 보냅니다. 초기에는 근육에 힘이 빠지거나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다가 심해지면 몸이 마비되거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본인이나 가족 중에 신장 기능이 좋지 않다는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깻잎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정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사의 허락하에 드시게 되더라도 이 편에서 배운 것처럼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 성분을 최대한 줄인 후에 아주 적은 양만 드셔야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깻잎 궁합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조합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바로 칼슘 영양제나 치즈와의 만남입니다. 아마 깻잎의 옥살산 성분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칼슘 영양제나 치즈와 함께 먹으면 뼈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칼슘 영양제를 드시는 동안에는 깻잎을 일부러 피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이 이야기가 완전히 근거 없는 뜬소문은 아닙니다. 실제로 깻잎에는 소량의 옥살산, 즉 수산 성분이 들어있고 이 옥살산은 칼슘과 아주 잘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깻잎의 옥살산이 치즈나 영양제의 칼슘과 만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깻잎 서너 장에 들어있는 옥살산의 양은 아주 미미합니다. 이 적은 양이 우리가 보충을 위해 작정하고 먹는 칼슘, 영양제나 치즈 한 장에 들어있는 풍부한 칼슘의 흡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옥살산이 영향을 미친다면 깻잎 자체에 들어있는 칼슘의 흡수율을 약간 떨어뜨리는 정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편에서 깻잎의 옥살산을 아주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데치기입니다. 옥살산은 물과 열에 아주 약해서 끓는 물에 15초만 살짝 데쳐내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이 제거됩니다. 즉, 옥살산이 걱정되신다면 깻잎을 살짝 데쳐서 치즈와 함께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데친 깻잎을 잘게 썰어 리코타 치즈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거나 피자 위에 생깻잎 대신 데친 깻잎을 토핑으로 올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합은 최악의 궁합이 아니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좋은 궁합이 될 수도 있는 조합이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부터는 막연한 걱정 대신 지혜로운 조리법으로 깻잎과 유제품의 만남을 즐기셔도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궁합은 아주 뜻밖의 상대입니다.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양념입니다. 특히 우리가 밑반찬으로 즐겨 먹는 달고 짠 깻잎장아찌를 만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입맛을 돋우지만 이 단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과도한 설탕이 깻잎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칼슘의 효능을 깎아 먹는 주범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사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뼈에 저장된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소모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설탕은 신장에서 칼슘이 우리 몸에 재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도록 촉진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뼈에 좋으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려고 깻잎을 챙겨 먹는데 정작 그 양념으로 듬뿍 넣은 설탕이 우리 뼈에 있는 칼슘을 몰래 빼내가는 뼈 도둑 노릇을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물론 맛을 위해 약간의 단맛은 필요하겠지만 설탕을 쏟아붓는 대신 양파나 배, 사과 같은 과일을 갈아 넣어 건강한 단맛을 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깻잎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고 싶으시다면 과도한 설탕과의 만남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로부터 종종 들려오던 장어와 깻잎은 상극이다라는 속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 먹는 장어를 깻잎과 함께 먹으면 서로의 장점을 상쇄시킨다는 이야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히려 장어와 깻잎은 아주 훌륭한 궁합을 자랑합니다. 장어는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지만 느끼한 맛이 강하고 비타민이나 식이섬유는 부족합니다. 이때 깻잎 특유의 향긋한 향이 장어의 비린 맛과 느끼함을 효과적으로 잡아주어 맛의 조화를 이룹니다. 또한 깻잎의 풍부한 비타민과 식이섬유는 장어의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어 완벽한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앞서 배운 페릴 라케톤의 항균 효과 역시 자칫 상하기 쉬운 장어와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식중독 위험을 줄여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상극이라는 뜬소문 때문에 맛있는 장어와 향긋한 깻잎의 조화를 포기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깻잎과 만나면 독이 될 수 있는 혹은 오해하기 쉬운 궁합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혜로운 안전장치들을 잘 기억하셔서 깻잎의 좋은 효능만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깻잎 완전 정복 3부작 그 대장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곁에 두었기에 오히려 그 소중함을 잘 몰랐던 작고 까만 잎사귀 하나에 이토록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긴 여행이었습니다. 이 긴 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지식생활 구독자 여러분께 우리는 1편에서 깻잎 한 장에 담긴 눈부신 효능들을 파헤쳐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허브 로즈마리보다 무려 7배나 많은 로즈마린산 성분이 우리의 소중한 기억과 뇌세포를 지키는 뇌의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파이톨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 군대를 깨워 암세포에 맞서는 우리 몸의 숨은 영웅 깻잎의 늠름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이 편에서는 그저 좋다는 감탄에 그치지 않고 이 영웅을 우리 집 식탁으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모셔오는 완벽 사용 설명서를 함께 익혔습니다. 깻잎이 시금치보다 5배나 많은 칼슘을 품은 뼈 건강이 왕이었다는 새로운 얼굴을 확인했고 농약 걱정 없이 가장 깨끗하게 씻는 법,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옥살산의 오해를 풀고 안전하게 데치는 법, 그리고 내 몸에 맞는 황금 섭취량까지 우리는 이제 깻잎을 가장 지혜롭게 다루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3편에서는
그 지혜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궁합의 과학을 통해 깻잎의 힘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돼지고기, 들기름, 두부 같은 환상의 짝꿍을 만나면 그 효과가 2배, 3배가 되는 시너지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반대로 과도한 설탕이나 잘못된 정보처럼 반드시 피해야 할 원수들을 가려내는 현명한 눈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 3부작의 여정 끝에 우리가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어쩌면 깻잎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로 내 손으로 나의 식탁에서 나의 건강을 직접 챙길 수 있다는 자신감과 확신일 것입니다. 더 이상 누가 좋다고 하면 그저 막연히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아는 주체적인 건강관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깻잎은 그저 평범한 쌈 채소가 아니라 나의 뇌와 뼈와 면역력을 지켜주는 고마운 건강 동반자로 보이실 겁니다. 식탁 위에 놓인 깻잎 한 장을 보며 여기에는 내 뇌세포를 지켜줄 로즈마린산이 들어있지. 이 향긋함 속에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인 페릴 라케톤이 담겨있지 하고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깻잎 5장을 더 올려보는 작은 실천. 그 작은 날갯짓이 모여 여러분의 100세 인생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태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부디 오늘 배운 지혜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매일 식탁에서 꾸준히 실천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지난 3편에 걸쳐 지식생활의 깻잎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함께 여정을 걸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깻잎 전문가이십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 다른 건강한 깻잎 활용법이나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의 다짐들을 함께 나눠 주신다면 이 지식은 더욱 풍성해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 지식생활은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의 등불이 될 수 있는 알차고 믿음직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